이제 이 벽돌 이제 캐노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벽돌 그물입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방식이죠. 뭐 아직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단열재가 없죠. 앵글 들어가는 부분에 단열재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열교 문제도 심각하고 또 그나마 이번에도 넣으면 좀 다행인데 넣지 않으면 이제 벽돌 상인방 부분에서 이제 벽돌이 쳐져서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현상들이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열교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프스 MTB 작은 거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를 이제 벽체에서 빼내서 놓고 그 다음에 앵글을 이제 구조 앵글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방수 시트를 같이 앵글까지 덮어서 이렇게 해주고 위에 단열재 다시 끼고 벽체에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1차적으로 그 벽돌 벽에서 빗물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벽돌 벽과 단열재 사이에 있는 배수 공간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저 배수 통기구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도 스며들고 결로수가 혹시나 들어간 물은 저 방수 시트 부분에서 이렇게 다 걸러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런 그 쿠션이 없으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저 밑에가 창이라고 생각하면 창문 안으로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호 주변에 방수 그 테이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주시면 그나마 2차적인 리스크는 좀 없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물이 새겠죠. 결국 벽돌은 방수층이 아니거든요. 배수층이에요. 그냥 물을 1차 그 스크린으로 받아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실제 벽돌벽 뒤에는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결로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철물이 그 녹슬고 삭는 이유가 그 결로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저런 시스템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도 최소한 창문 주변에 이렇게 방수 테이프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인방을 쓰더라도. 그래서 저렇게 저 시스템을 구현한 현장은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나머지는 저 방수 시트를 저렇게 하지가 않아요. 그냥 앵글 위에만 방수 시트 붙이고 마는 그런 현상도 많습니다.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현재는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요 현장이 이제 방수 시트를 했던 현장인데요. 네, 저렇게 끄집어내서 구조 앵글까지 이렇게 창문 외까지 이렇게 받쳐놓고 그다음에 벽돌 싼 현장이고요. 밑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죠. 또 여기는 단열재를 다 붙이고 나서 그걸 따내고 저렇게 방수 시트를 붙였던 현장입니다. 품이 좀 들어요, 들기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공정을 이렇게 쫙 나누면 사실 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이게 방수하는 사람 따르고 벽돌 사는 사람 따르고 뭐 단열재 붙이는 사람 따르기 때문에 이게 복합 공정이잖아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도 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인방은 이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5층짜리 도서관 현장인데 여기도 이 시스템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는 이제 그 MTB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사이에 끼우고 여기는 뭐 보통 벽돌벽에는 그렇죠. EPS를 쓰든가 뭐 우레탄 보드를 붙이던가 PF를 붙이던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작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저희가 벽돌에는 뭐 굳이 그라스를 써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뭐 저희는 조금만 시공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현장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다 이제 손맛이라 단열재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게 먼저니까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5층짜리 하려면 저런 그 앵글이 거의 한 5줄 정도 이렇게 뺑뺑 돌아가야 됩니다. 층별로 보통 한 4m 간격, 최대 4m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조 계산에 의해서 간격은 나눠지는데 가급적 4m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층고 높이가 보통 4m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창호 상단에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벽돌 쌓기 한 현장인데 GL에서 띄워서 벽돌 싼 거예요. 바닥하고 좀 띄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CRC 보드 이런 걸로 마감을 져주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네. 시공 순서는 뭐 프레임, 단열 프레임 걸고 단열재 붙이고 그 다음에 앵글 갖다 조립해서 얹혀주면 이제 벽돌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2층 주택인데 뭐 지붕도 저희 걸로 썼지만 벽체도 저렇게 갔고요. 네, 저기는 앵글이 좀 높이가 높죠. 왜 그러냐면 그 벽돌벽 사이에 그 뒤에 이제 EVB 전동 차량이 들어갈 공간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카바가 들어갈 공간 때문에 좀 MTB 위치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철판을 좀 길게 접어서 저렇게 했던 현장이고요. 네, 요거는 주차장 밑에 피로티 부분이거든요. 피로티에 저렇게 앵글을, 저건 제작 앵글이에요. T자로 만들어서 볼팅해서 걸었던 현장이고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지금 도장을 했습니다. 저거는 아이언도어를 안고 방청에다가 밑에는 이제 칼라링 해서 페인트 친 현장입니다. 창문 위에 이렇게 붙이고요. 조금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다 했던 거고요. 창호 주변도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싱하고 EVB 박스까지 같이 일체로 제작해서 끼워 넣었던 현장이고요. 네, 여기도 원형으로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라운드가 졌어요. 전체적으로 저게 라운드 부분도 저렇게 똑같이 걸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벽돌이 또 중요한 건요. 이게 저 프레임을 세울 때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고 하면 1층부터 5층까지 같은 수직면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걸 못 맞추면 이제 벽돌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쌓이거든요. 벽돌 제일 마지막에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 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면 맞추기의 기본이 이제 저희 프레임으로 다 깊이를 조절해서 면을 맞춰줍니다. 그럼 앵글은 같은 규격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앵글 끝선이 다 이제 1층부터 5층까지 맞아갈 수 있거든요. 좌우 이런 또 오와 열을 다 이제 프레임으로 맞춰줍니다. 네, 이거 이제 3층짜리 도서관 건물 전체 이렇게 벽돌 쌓는데요. 요즘 영롱쌓기가 한참 유행해서 저기도 영롱쌓기 들어갔고요. 그 영롱쌓기 중간에도 다 앵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저 한 바퀴 도는데 한 200m 정도 되는데 같은 라인으로 다 돌려줘야 줄눈 사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서 갔던 구간입니다. 여기 단열재는 그라스를 썼어요. 여기는 설계 자체가 그라스로 되어 있고 투수 원박이 붙어 있는 그 발수그라스를 적용한 현장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 이제 벽돌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해서 쓸 수 있고요. 주택이고 뭐 다 쓸 수 있습니다.